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방과후 수업에 이어서 우리가 예제를 계속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5장의 예제 1번과 2번을 우리가 풀어봤었는데요. 간단하게 5장을 개념적으로 정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예제 5.3에 나오는 문제부터 해서 계속해서 예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5장 2절에 일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일 에너지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그러니까 일 에너지 정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념적인 것은 좀 설명을 붙여두고 우리가 그것은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또 그 개념을 도입하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3을 한번 보시죠.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운동 에너지는 K는 2분의 1 mv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일 에너지 정리라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는 만큼 W가 어떤 델타 KE가 된다. 운동 에너지를 K로 하나요? KE로 하네요. 그래서 어떤 개의 물체에 일을 해주는 만큼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는 건데, 가장 간단한 애가 이 보드 마크를 떨어뜨리는 이런 운동인데요. 지구가 우리가 이게 손을 놓는 순간 지구가 끌어당기는 그 중력이 일을 하게 되죠. 이 보드 마크 일을 함으로 해서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제를 풀어보니까요, 충돌에 관한 해석인데요. 질량이 보십시다. 1.0 m이 1.0 곱하기 10의 3kg이고요. 그 다음에요, 어떻게 35m per 거예요. V가 이러한 차와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림에 나와 있듯이 있잖아요. 이게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가다가요, VI가 이 속도로 가다가 앞차에 뭐 정지에 있는 차와 안 부딪히기에 섰답니다. 그럴 적에 제동이 걸리면서요, 급증가면서 마찰력이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니까요, F의 K가 얼마입니까? 주어진 8.0 곱하기요. 8.0 곱하기 10의 제곱 뉴턴, 삼성 뉴턴이랍니다. 삼성 뉴턴. 이럴 적에 주어진 게 지금 이겁니다. 주어진 게 당연히 마찰이 일을 하겠다 이 말인데, 앞차와 충돌을 표기 위한 최소 거리는 얼마인가? 요 최소 거리를 한번 구해봐라. 델타 X를 한번 구해봐라. 그렇다면은 우리가 안 부딪히려면은 여기 왔을 적에 속도가 제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일에는 정리를 써보니까요, 마찰력이 한 일이 만약에 이 문제로 따진다면요, FK에다가요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요. 왜냐면은 X의 방향과 그 다음에 F의 마찰력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다 그랬다. 마찰력은 이렇게 작용할 거고 X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반대 방향이죠? 그래, 이것이 델타 K인데, 그러면은 K의 E의 F 빼기 K의 E의 I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델타 K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1 m의 V의 F의 제곱이고요, 빼기 2분의 1 m의 VI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안 부딪히려면은 여기가 fx만큼, 델타 x만큼 진행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안 부딪히려면 여기 와서 속력이 제로가 돼야 되죠.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로라고 합시다. 이거를. 나중에 속력이 제로다. 얼마만큼 진행해서 델타 x. 그 델타 x를 구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 플러스로 잡아주고요. 델타 x는 어떻게 될까요? 델타 x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양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fk로 양변을 나눠주면은 fk에 2가 되고요. 여기 m에 vi의 제곱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fk가 2 곱하기 8 곱하기 10의 3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m이 1 곱하기 10의 3성이 되고요. 곱하기 35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요. 16분의 35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70몇이 되겠네요. 76.6이네요. 76.6m가 된다. 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한번 보시죠. B번은 뭐냐? 앞차와의 거리가 처음에 30m라면은, 자, 이제 첫 번째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것이 몇 m인 거 모르는데 안 부딪히기 위해서 하는 거리를 구했는데 그랬더니 76.6이에요. B번에서는 뭐라고요? 이 델타 X가 만약에 30이라 하자. 30.6m. 당연히 이 거리가 너무 짧아서 가서 부딪히겠죠. 그때 부딪히면은 여기서 부딪힐 때의 속력 구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VF가 이제 0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아는데 그때 구해보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 에너지 정리를 쓰면 되겠죠, 그죠? 근데 더 이상 이게 제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구해보면은 FK의 델타 X를 이제는 이 문제에서는요 델타 X를 주고 나중 속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m의 VF의 제곱 빼기 2분의 1 m의 VI의 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모르는 것이 요거밖에 없어요. 지금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변에 2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요 m으로 나눠줄게요. m으로 나눠주고요. 요거 없어지겠죠? 요거 일로 넘기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VF의 제곱은 VI의 제곱, 그죠? 마이너스 2에다가요 m분의 FK의 델타 X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VI 제곱은 35의 제곱이었고요. 맞죠? 빼기 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10 10의 3승이고요. FK가 8 곱하기 10의 3승이에요. 곱하기 델타 X 30이라고 그랬죠? 30이죠. 이거 없어지고요. 35의 제곱 하니까 35 하면은요 25 17 그 다음에 15 2오네요 25 빼기 16 곱하기 30 하니까 480이다, 그죠? 480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745가 나오죠? 45m per second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VF는 루트를 씌우니까 루트를 씌우면은 처음이 35였으니까 그 잘하죠. 10몇 20 20이면 400이고요. 25면 625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20 한 7, 8 되나요? 27.3이네요. 그래서 VF가 27.3m/s가 된다. 이게 답이 되죠. 루트를 취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찰력인 경우도 이 에너지 정리를 우리는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때는 당연히 나중 속도가 속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델타 K가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죠? 당연히 W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찰력이 한 일을 우리가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예제만 계속 풀어보기로 했으니까
105페이지에 보면은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기준 위치 이거에 대해서 하면서 스키에 왁스를 칠하라는 예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4를 풀어볼게요. 지금 한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천천히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제 5.4를 보니까 중력 포텐셜이 나왔는데 문제 그림보다 14와 같이 질량이 굉장히 스티브한 이러한 스키장 슬로프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스키를 타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때 수직의 높이가 10m예요. 그때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A점이고요. 여기 B점인데 자 그럴지 이게 한번 보십시다. 이게 M이 60kg입니다. 이 사람이 M이 60kg. 그럴지게요. 주어진 조건이 이렇습니다. A번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기준 위치를 B로 설정해야 돼요. 여기가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다. 요 점이. 그럴지게 스키 선수가 A와 B에 있을 때 걔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뭐 B에 있을 적에 0이겠다. 그죠? 그러면 A에 있을 적에 포텐셜 에너지 얼마냐 이 말이죠?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포텐셜 에너지는요 mg의 우리의 y니까 보통 쓰지게 mgy인데요. 그래서 mg의 yi인데 y에서 이니셜이 처음에 그러니까 이 yi가 무슨 뜻이냐면은 기준이 되는 점으로부터의 수직 높이죠, 그죠? 수직 높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하면은 10m가 됩니다. 슬롭상에서의 거리가 아니라 기준적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그래서 m이 60이고요. 곱하기 9.8을 하고요. 곱하기 10을 해주니까 98 곱하기 60이 되니까요. 69, 54, 68, 48, 500, 5880이 되네, 그죠? 5880줄이 됩니다. 그래서 이래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얘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 B에서의 뭐 B는 파이널이다 이래가지고 이거는 당연히 0이죠. YF가 0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A번이 답이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선수가 A에서 B로 내려가는 동안 스키 선수가 지구계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계산해라. 뭐 이거는 나중에 그 빼기 처음에 하면 되겠다, 그죠? 델타 PE라는 것을 계산해라는데 델타 PE는 PE의 F 빼기 PE의 I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0 빼기 5880줄 그러니까 5.88 곱하기 마이너스 줄어든다 이 말이고요. 곱하기 10의 삼성 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의 의미는 나중에 게 더 작다는 의미로서 포텐셜 에너지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떨어진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을 보면은 이걸 놓을 적에도 마찬가지인데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항상 물질은요 운동을 하는데 힘이 작용할 적에 운동을 하는데 항상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그래서 이걸 놓으면은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 점이 포텐셜 에너지가 더 낮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B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B번은요 기준의 위치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기를 잡았는데 기준 위치가 이제 여기를 잡고 한번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기준 위치를 A로 선택하고 이 문체를 반복해 보라는데 그러면은 B번에 있어서 이제는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A점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P의 E의 I를 먼저 계산. 처음에 여기 있다가 이제 출발했으니까 PI는 MG의 어떻게 해요? YI 되는데요. 어떻게 기준이 A점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YI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0으로 두고요. 그 다음 PEF는 어떻게 됩니까? PEF는 MG의 Y의 F가 되겠다. 그죠? 자, 여기를 우리가 0으로 잡았으면 이제는 여기는 이 길이가 10m니까 마이너스 10m가 되겠다. 그죠? 높이가. 그래서 이제는 60 곱하기요. 98, 9.8 곱하기 10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죠. 마이너스 10.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5.88 곱하기 10의 삼성추울이 됩니다. 자, A번과 비교해 볼 적에 PEI와 PEF의 값은 다릅니다. 이렇게. 왜냐면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이 과정을 해보면 델타 PE라는 것을 구해보면요. P의 E의 F 빼기 P의 E의 I를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PEF가 지금 마이너스 5.88 곱하기 10의 삼성이고요. 빼기 이것은 제로죠. 여기 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5.88 곱하기 10의 삼성 줄로 아까 전에 값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이 똑같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은 그 관측자나 아니면은 이 운동을 설명하는 해석하는 사람이 임의로 아무 때나 잡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주 유리한 방법으로 우리는 정할 수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 포텐셜의 차이는요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그 문제를 그 개념을 정확하게 증명을 했죠. 여기 똑같죠, 그죠? A번이나 B번.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제에서는 그것을 한번 해봤고요. 자, C번은 한번 보니까 기준 위치를 B보다 2m 높은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점을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 이 점이 이제 포텐셜 에너지 0이라는 거죠. 이 점을 기준으로 잡았을 적에는 값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각각이 PEA 위치와 B 위치를 구할 수 있는데 MG에다가 여기는 Y 대신에 8을 넣어줘야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 이제 2를 넣어줘야 되겠다, 그죠? Y 대신에, 그죠? 그러면은 값은 다 달라지는데 어떻게 돼요? 그 에너지의 위치 에너지의 변화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유념해야 될 것은 포텐셜 에너지에 있어서는 그 위치에서의 값보다는 그 위치와 위치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가 참 중요하구나. 차이가 중요하다. 아니면 기준점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값은 변할 수 있지만 기준점이 한 정해지고 나서 어떤 두 점을 잡든 세 점을 잡든 그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는 일정하다. 두 점을 잡을 적에 그것을 알아야 되겠다. 자, 그걸 생각하고 우리는 또 다른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예제 5.5 다이빙 선수에 관한 예제가 있습니다. 다이빙 선수. 중력 포텐셜을 당연히 이용하는 건데 자, 5.5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5.5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질량의 및 다이브가요 10m 플랫폼 다이빙 스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사다리 타고 이제 올라가야 되겠다, 그죠? 그럴 적에 이 바닥에 수면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10m라는 거죠. 이럴 적에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리는데 공기저항 무시입니다. 저는 공기저항 무시 여기 써놓읍시다. 그러면은 얘는 저항력이 없으니까 이제는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되죠? 보존이 됩니다. 보존. 그래서 A번에 보니까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이용하여라고까지 해놨습니다. 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수면이 5m를 칠 때 떨어지는 속력을 구해야 돼요. 자,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자 뛰어내리고 있는데요. 이 점을 지날 적에 V의 F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YF가요 5m인 경우에 5m인 경우에. 자 그러면은요 지금 여기에 에너지 보존식을 쓰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쓰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1 mv의 i 여기서 vi라고 하죠. 제로죠. 뛰어내리기 전이니까 제곱 더하기 mg의 yi고요. 이것은 2분의 1 mvf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mg의 yf가 되겠다, 그죠?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vi가 제로니까 이게 제로이 될 것이고요. 내가 구하려는 건 이거잖아요. m 다 없어도 되겠다, 그죠? 그러면 vf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vf의 제곱은 이걸 1로 넘겨주고요. g에다가요 y에 i 빼기 yf를 해주고요. 거기에다가 2를 곱해주면 되겠다, 그죠? 양변에 2를 곱해주면 그 다음 그래서 vf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쓸게요. vf는 루트 제곱이 있으니까, 그죠? 2g에 y에 i 빼기 yf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주어진 값들을 대입을 해보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을 10으로 잡고 이걸 0으로 잡도 되고 이거를 마이너스 10으로 잡고 이걸 0으로 잡아도 됩니다. 맞죠? 그랬을 적에 yi 빼기 yf는 5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정하든 볼까요? 만약에 여기서 10을 잡았다면 이거 5면은 10 빼기 5면 5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0으로 잡아도 여기 마이너스 5, 여기 마이너스 10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0 빼기 빼기 5 되니까 0 빼기 빼기 5 되니까 플러스 5가 된다. 그래서 이거 해보니까요 루트 98이 되네요. 98이 돼서 이게 거의 9점 얼마가 된다, 그죠? 그래서 답을 보니까 9.90m라고 되어 있습니다. 9.90m 9.90m per second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5m만 내려가도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가속이 된다. 그 다음에 B는 물에 닿는 속력을 여기 B가 여기 왔을 적에 이제 다시 이렇게 가지고 왔을 적에 여기 왔을 적에 이때 VF를 구해봐. 똑같죠, 뭐. 똑같이 구하는데 이제는 B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식은 똑같을 겁니다. VF가 루트 2g에다가요 yi 빼기 yf인데 그러면은 루트 이제는 파이널 물에 닿는다고 했으니까 그 조건을 대입하니까 이 파이널 그러니까 나중의 위치가 하여튼 바뀌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게 10이 되겠다, 그죠? 10 빼기 0을 하든지 0 빼기 빼기 10을 하든지 어떤 기준을 잡더라도 이 yi 빼기 yf는 이제는
10을 넣어줘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이제 루트에 어떻게 되죠? 98 곱하기 2를 하니까 29, 18, 196이네요. 그죠? 14입니까? 맞나요? 미터 퍼세크가 되네요. 14.0 미터 퍼세크가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맞네요. 그래서 우리가 예제 5.5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5.6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에너지에 관해서 지금 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제가 지금 기말고사를 출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제에서도 많이 내려고 해요. 똑같은 문제를 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숫자만 바꿔서 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프링보드 5.5를 낸다 그러면은 스프링보드의 높이를 12로 준다든지, 그죠? 금방 15였는데 그런 문제를 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뚜기 문제인데 폴짝 뛰어오르는 벌레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점프하는 벌레 문제.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주어진 것이 뭔가 보십시다. 주어진 것은요. 메뚜기가 수평과 45도에 가고, 자 그러면 이제 포물선을 생각하듯이 여기서 45도나 x, y를 다 생각해 줘야 된다. 그죠? 이게 45도다. 속도가 이렇게 v가 이렇게 가는데요. vi가 어떻게 됩니까? 높이가 1.0m에 도달했대요. 처음 속력 vi를 구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얘가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1m를 뛰어오르게 1m. 그렇다면 이때 왔을 적에 수평으로 이렇게 가고 있겠다, 그죠? 맞습니까? 최고 높이에 도달한 게 1m예요. 그때 이 vi를 구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것도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어진 조건이 공기 저항 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생각할 수 있죠. 보존. 그러면은 2분의 1 mv 처음에 여기서 에너지 보존과 여기서 에너지 보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VI의 제곱, 이것은 여기는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잡읍시다. 그럼 더하기 0이 되겠다, 그죠? 기준점은 내가 마음대로 잡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나중에 mg에 yf가 있는데 yf는 1m다, 그죠? 여기는 1m를 넣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여기 최고점에 도달했을 적에 메뚜기 속력이 0은 아니죠. 왜냐하면 수평성분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m의 vf의 제곱이 되는데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요 vf가 어떤 값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은 자, 잘 보세요. 정속도로 이 x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일 거고요. y 방향으로는 차고 올라가는 힘도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중력이 받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일 건데, 자, 이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x 성분이 중요한데요. v의 i의 x 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vi의 코사인 45도가 되겠죠. vi의. 그래서 이거는 2분의 루트 2의 vi가 됩니다. 지금 내가 vi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갔을 적에 여기에 도달했을 적에 vf가 어떻게 될까요? vi의 x로서 x 방향은 등속도 운동이니까 y 방향의 속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고 위치에 도달했다면 y 방향의 성분이 없다 그랬죠. 포물선 운동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고점에 도달한 이 메뚜기의 상태에서는 이 속도의 성분이 요거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 2분의 1에다가요 m에다가 vf 대신에 2분의 루트 2vi를 넣어줘야 된다. 제곱을 했죠. 더하기 m의 g의 yf입니다. 자, 제가 지금 뭘 구하냐면은 vi를 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없애주고 일단 m은 필요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열로 넘겨보는데 이거를 제곱을 하니까 2분의 1 다 곱하기 2분의 1 vi 제곱이죠. 더하기 이것이 2분의 1 vi의 제곱이 되고요. 맞습니까? m 없앴고요. 이거는 g의 yf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vi를 구해야 되니까 이거 vi를 묶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게 넘어오면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 2분의 1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4분의 1의 vi의 제곱이고요. 이것이 gyf네요. 그래서 vy 제곱은 4g의 yf가 됩니다. 이것은 4 곱하기 9.8 하면 되고 곱하기 1m니까 이거는 39.2가 됩니다. 그래서 vi는 어떻게 되죠? vi는요 루트 39.2가 되니까 6. 얼마가 되겠네요, 그죠? 6.26m/s가 됩니다. 6.26 단위는 속도의 단위니까 26m/s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고 할 적에 당연히 자동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구나, 보존이 되었다. 그래서 그 식을 썼는데 우리가 나중에 여기 최고의 위치에 도달했을 때의 거기에서 조건을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 최고의 위치에 도달했다고 해서 속력이 제로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더 이상 최고의 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y 성분의 속도는 없지만은 x 성분의 속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공기저항을 무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날아가는 동안 추가로 어떻게 받는 힘이 x 성분의 힘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등속도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것은 여전히 이 2분의 루트, 그러니까 vi 코사인 45도라는 이러한 크기의 성분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요 에너지에 대해서 하는데 어디서요? 중력이 작용하는, 즉 그런 형태의 공기저항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에는 중력만 작용하는 그런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생각하는, 여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죠?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앞에 또 한 문제에 있어서는 마찰력이 작용하는 비보존력에서의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력, 진짜 그 마찰력이 작용하는 중력과 비보존력이 작용하는 그런 동시에 작용하는 그런 예제에 대해서 해볼 건데, 우리가 그러니까 여름철에 물놀이 대회감이 이런 미끄럼틀 같은 게 있는데요, 급강하하는 그러한 예제와 또한 겨울철에 우리가 주로 타는 스키 타기를 가지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복해서 잘 들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또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안 되면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좋고요. 가급적이면은 기말고사 칠 때는 완전히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도를 조금 빨리 나가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연속 문제도 다 커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